한 주간 일어난 뉴스를 정리하는 OBC 주간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커가고 있는데 평택 지역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토지가 강제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차별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림 사업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회와 관련해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OBC 주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강제 수용이란 일방적인 도시개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평택 지역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토지가 강제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LNG 기지와 해군 이함대 등 굵직한 국가보안 시설이 위치한 평택시. 강제 수용 역사는 지난 1994년 정부가 아산만권 개발 계획의 하나로 평택군에 20만 명 규모 배후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 계획은 평택 도심지 개발로 이어졌고 현재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각종 지원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강제 수용된 토지 규모는 얼마나 될까? 평택항 소재 주요 국가시설과 주한미군기지, 고덕국제도시와 브레인시티를 포함한 주요 산단 등 비교적 규모 있는 사업 부지의 수용 면적을 계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수용된 토지는 최소 5,800여만 제곱미터, 시 전체 면적의 15%에 달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용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결과마저도 처참한 성적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997년 안중과 청북 등 서부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IMF 경제 위기로 평택항과 포승공단 개발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됐고 2000년대 주한미군 이전을 놓고는 팽성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표류 중인 평택호 관광단지와 현덕지구 등은 아직도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단 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 사업이 무산되면서 일부 지주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한 레미콘 공장은 강제 집행 예고로 7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은 시작부터 주민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우리 땅이 시나 정부의 공유 재산입니까? 우리 재산권을 평택시 마음대로 묶어 놓더니 이제 정부가 강제 수용한다는 건데 애당초 평택시가 개발 행위 제한을 고시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된 겁니다. 미군 기지 이전한다고, 성균관대 유치한다고, 1000만 평 이상 강제 수용하고 항만 배후 단지다, 경제 자유구역이다, 묶어놓고 10수년째 방치해놓고.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강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밀어붙이기식 개발 정책의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OBC 더운 방송 손세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던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원특례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수원 세빛 돌봄을 추진하는 등 차별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돌봄 특례시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수원 세빛 돌봄과 사회복지 민관 자연공유 시스템 활성화의 두 축을 바탕으로 통합 돌봄 플랫폼 조성에 나섰습니다. 수원 세빛 돌봄 사업의 특별한 지향점은 시민의 참여로 돌봄 사각지대를 채워간다는 겁니다.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이웃을 세빛 돌보미로 지정하고 간할동 전담 공무원을 돌봄 플래너로 지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직접 통합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원 세빛돌봄 서비스는 신청주의가 원칙인 기존 제도와 달리 수요자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44개 모든 동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는 청년층 1인 가구의 복지 수요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 부동산, 재무 법률, 생활경제 등 맞춤형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과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행정도 적극 시행합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아동 친화복지 확대 등을 추진해 차별 없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시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C 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당 이득으로 챙긴 금액이 무려 1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안양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이 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빼돌린 인건비 보조금은 7년여간 8,400만 원. 횡령한 보조금은 자신의 대학원 학비와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사회복지법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 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 등을 불법 임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7년 동안 7억 6,500만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법인 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한 사회복지시설 6곳과 시설장, 그리고 법인 대표 등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우리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 행위를 다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총 17명을 적발하여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이익으로 챙긴 금액은 15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도특사경은 이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BC 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재임 기간 몽골 수원해 숲 조림 사업을 추진했었죠. 사업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방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헥타르 넓이의 몽골 땅에 나무 10,000그루를 심어 10년 동안 100헥타르 땅에 나무 10만 그루를 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막화가 극심하게 진행된 땅을 푸른 초목으로 바꾸는 등의 성과를 보이며 2020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지 3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 나갔는데 그게야 나무가 자랄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물이 차서 물이 여름에 펴도 벌어지면 나무가 지고 그래서 물을 구덩이 파가지고 물을 좀 개펴서 물을 줘야 돼. 그 정도로 어려워. 식재한 나무의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원시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무의 생존율은 51.9%, 절반은 폐사하고 나머지 절반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본인이 가셨고 또 올해도 가셨었는데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올해 갔을 때는 바닥에 그 나무 구덩이마다 이 물 주는 거를 다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주민들은 보식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온 거거든요. 수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나무 유지 관리 등의 어떠한 예산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뒤 해당 사업을 이관받은 NGO 단체 푸른 아시아 측도 같은 의견입니다. 푸른 아시아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며 폐사율이 압도적이라는 얘기는 낙엽진 것을 보고 죽었다고 오해한 사람이 잘못 퍼뜨린 것이고 오히려 유지관리뿐 아니라 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생존율은 51.9%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원 지역 출마가 예상되는 염전 수원시장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10여 년간 수원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가 설명돼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OBC 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오는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회와 관련해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9월 4일 서희초 교사의 49제 추모에 대해 시간과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가 탄소 중립 실현과 수소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는 다음 달 6일까지 시군 공모를 거쳐 선정된 한 곳에 3년 동안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국중범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은둔형 청소년 발굴과 예방, 조사 연구, 조기 개입과 긴급 구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의원은 청소년 시기 은둔형 기질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인 특례시가 3조 5,56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3조 2,147억 원보다 3,421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과 재해 예방, 피해 복구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